네, 안녕하세요. 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인물, 가해물은 이건 빈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용어 정의랑 뭘 아셔야 되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인물과 가해물. 기인물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잖아요. 기인물, 그다음에 가해물. 기인. 원인을 일으킨 물건 또는 물질. 자, 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 그래서 에너지원에는 기계, 장치, 구조물, 물체, 물질, 사람, 환경 모든 게 해당되는 거죠. 자, 가해물은 해를 가한 것, 해를 가한 것, 근로자에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기계, 장치, 구조물, 물체, 물질, 사람, 환경. 이걸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기인물과 가해물의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예시를 주고, 이렇게 예시. 작업자가 작업장을 걸어가던 중 작업장 바닥에 쌓여있던 자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였다. 다음 중 기인물과 가해물을 쓰시오. 이렇게. 그래서 기인물은 뭐죠? 원인. 뭐가 원인이에요? 자재에 걸려 넘어진 거잖아요. 자재에 걸려 넘어진 것. 그 다음에 가해물은 뭐죠? 바닥이죠, 바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바닥. 이거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한 번 더 해볼까요? 작업자가 벽돌을 손으로 운반하던 중 벽돌을 떨어뜨려 발등을 다쳤다. 자, 이건 쉽죠? 기인물은 뭐예요? 기인물은 벽돌. 벽돌을 손으로 운반. 가해물은 발등. 아니, 죄송합니다. 가해물은 벽돌이 별도. 발등을 다쳤다니까 벽돌. 기인물이 곧 가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막 고민하지 마시고 이 문장을 딱 읽어보고 느낌이 오는 대로 쓰시면 돼요. 자, 기인물, 벽돌, 가해물, 벽돌, 기인물, 자재, 가해물, 바닥. 딱 이거는 자꾸 좀 연습을 하셔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좀 이 감을 갖고 문제를 푸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재해 발생 형태.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코샤 가이드에 나와 있는 코샤 가이드. 코샤 가이드 뭔지 아시죠?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규정 및 절차서, 기술지원 규정. 자, 떨어짐, 그 다음에 넘어짐, 깔림, 뒤집힘. 요즘에 용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풀어 쓰는 걸로. 떨어짐, 예전엔 뭐였어요? 추락. 지금도 이제 추락이라는 단어를 뭐 많이 쓰긴 하는데, 웬만하면 떨어짐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좋죠. 뭐 이 옆에 설명은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넘어짐, 뭐 구르거나 넘어짐. 깔림, 뒤집힘. 그 다음에 부딪힘, 접촉. 기인물에 부딪히거나 움직임에 의해 부딪히거나 접촉. 그 다음에 맞음.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이탈하거나 물질이 분출되어 가하는 경우. 끼임. 두 물체 사이에 끼이는 경우. 무너짐. 그 다음에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물체 취급 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 동작 등에 의한 경우나 물질 취급과 관련해 근육이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 들어올리기, 돌리기, 잡기, 운반하기 등과 같은 행위, 동작. 그 다음에 이상온도, 화학물질 누출, 산소 결핍, 그 다음에 화재, 그 다음에 폭발, 가열, 파열, 폭발, 파열, 그 다음에 감전, 그 다음에 폭력 행위, 그 다음에 자, 이거 폭력 행위는 어떤 내용이냐? 의도적인 또는 의도가 불분명한 위험 행위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 폭행, 협박, 언어, 성폭력 등을 포함한다. 폭력행위, 그 다음에 절단, 배임, 찔림, 그다음에 빠짐, 익사, 사업장 내 교통사고, 사업장 외 교통사고, 그다음에 체육행사 등의 사고, 반드시 업무 관련 아니에요. 업무 관련한.
그다음에 동물 상해. 동물에 의해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동물이란 개, 소, 말 등에 물리거나 차이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발생 형태별 보면은 21가지가 있습니다. 21가지.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여러분도 혹시 작성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산업재해 조사표. 산업재해 조사표 보면은 발생 형태 쓰는欄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뭐 1번, 5번, 뭐 20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산업재해 조사표는 웬만하면 작성하시면 안 돼요. 그 재해가 발생했다는 거니까. 자, 5절 이제 개인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보고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아는 그 개인보고는 맞는데 그거에 대한 종류 및 뭐 성능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이게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또 개인보고 자체가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게 내기도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주 나온다. 보호구 지급. 이거는 안전보건 기준규칙 32조에 나와 있어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전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 마스크,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승차용 안전모, 안전모. 이거 승차용 안전모는 우리 택배하거나 뭐 그런 분들. 그다음에 안전모.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모는 물건을 운반하거나 택배용 안전모예요.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배달하기 위해 자전거. 여기는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 요거 저 개념을 좀 여기서 여기서 있는 안전모는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여기에 이 승차용 안전모는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자전거. 그다음에 이 안전모는 자전거.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안전모의 종류예요. 안전모의 종류.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안전모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A, B, AE, ABE 이렇게 쓸 수 있죠. A, B는 뭡니까? 물체 낙하비례 추락. 물체 낙하비례 추락. AE는 물체의 낙하비례 감전. 우리 또 지금까지 재해 발생 형태를 좀 풀었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직 이게 보고 안전인증고시인데 여기 또 낙하, 비례, 추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할 수 없죠. 우리가 법을 교체하지 않는 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자, A는 낙하, 비례, 감전. 그 다음에 A, B, E는 낙하, 비례, 추락, 감전. 네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낙하, 비례, 추락, 감전. 그래서 A, B, A, E, A, B, E가 있다.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마 A, B일 거예요. 현장에서 A, B. 근데 보통 이제 전기 작업자들은 A, B, E를 많이 씁니다. A, B, E. 근데 우리도 A, B, E를 써야 돼요. 이제 감전될 수도 있잖아요. 관리 감독자들, 안전관리자들. 현장에서 이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 안전모에 대한 시험 성능 6가지 시험하거든요. 내관통성, 충격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턱금 풀림. 요 시험 성능 기준 요거는 객관식으로 나오지 주관식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요 시험 항목 6가지만 다음 안전모에 관한 시험 성능 기준 시험 항목 6가지 중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요거 내관통, 내흡수성, 내전압, 내수, 난연, 턱금 풀림.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안전대. 여러분들 착용하는 안전벨트. 안전대 종류는 벨트식과 그네식이 있다. 사용 구분에 따라서는 한계거리, U자거리,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자, 시험 성능 기준에는 동화중 시험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는 이제 벨트 시계의 일자거리에는
시험 몸통으로 빠지지 말 것. 그다음에 전달 충격 하중이 6.0kN 이하일 것. U자 거리와 감속거리는 1000mm 이하일 것. 그다음에 쭉 안전근해식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안전블록. 파손되지 않을 것. 전달 충격력 6.06kN 이하. 그다음에 억제거리 2000mm. 충격 흡수 장치. 충격 흡수 장치는 최대 전달 충격력 6.0, 그다음에 감속거리 1000mm 이하. 이렇게 있다. 안전화입니다. 안전화. 안전화의 종류. 가죽재, 고무재, 정전기, 발등, 절연화, 절연장화, 화학물질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뭐죠? 자주 쓰는 게 가죽재고, 그 다음에 고무재는 어디에서 써요? 고무재는 내수성. 그 다음에 정전기는 인체대전. 그 다음에 발등은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절연화는 저압의 전기, 절연 장화는 고압의 전기, 그다음에 화학물질용은 우리 화학물질 여러 가지 가스들 그런 것들을 할 때 쓰는 거죠. 가죽재, 고무재, 정전기, 발등, 절연화, 절연장화, 화학물질용 안전화. 이 중에 5가지를 알고 계신데요. 자, 그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중작업, 보통작업, 경작업 이렇게 나뉜다. 광업, 건설업, 철광업 여기는 중작업. 기계공업, 금속가공업 보통, 금속 선별, 전기제품 조립, 화학제품 선별 이런 간단한 것들은 경작업. 그다음에 절연장갑. 절연장갑은 사용 전압이 중요하겠죠. 최대 사용 전압. 그래서 교류인 경우 4등급인 경우에 36,000V, 직류인 경우에 54,000V. 이게 4등급이다. 1등급인 경우 1등급 하나만 더 볼게요. 7,500V, 11,250V 이렇게 된다. 절연 장갑. 그다음에 방진 마스크. 우리 방진 마스크는 여러 번 쓰잖아요. 자, 사용 장소는 독성에 강한 물질이 함유된 분진 발생 장소. 그다음에 성면 취급 장소. 이런 데서는 요 방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1급, 2급이 있습니다. 1급과 2급. 자, 1급은 뭐냐? 특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발생 장소. 그 다음에 퓨미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 기계적 분진 발생 장소. 2급은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 장소.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저거 했는데 특급 1급, 2급이 있는데 특급은 이런 것. 독성에 강한 물질, 그 다음에 성면, 여긴 특급, 그 다음에 나머지는 1급, 2급. 형태는 이렇게 생겼죠. 형태는 자, 분리식과 안면부 여과식이 있어요. 분리식과 안면부 여과식이 있는데 분리식은 또 격리식과 직결식으로 나뉜다. 그래서 전면형과 반면형이 있고 직결식도 전면형과 반면형이 있다. 안면부 여과식은 반면형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사용 조건은 산소 농도 18% 이상인 장소, 이하가 아니죠. 이상인 장소. 방독 마스크. 방독 마스크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유기화학물용 할로겐, 황화수소, 사이안화수소, 그다음에 아황산, 암모니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시험가스는 요 정도가 있다. 그다음에 등급은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최저농도 이렇게 있는데 가스 또는 증기 농도가 100분의 2 이하의 대기 중에 사용하는 것, 100분의 1, 그다음에 100분의 1이면 뭐예요? 1%죠, 1%. 2%, 1%. 암모니아는 3%, 1.5%. 산소가 역시 18% 이상인 장소. 그다음에 고농도, 중농도는 방독 마스크 전면형으로 격리식 기저식을 사용해야 된다. 형태는 똑같이 격리식의 전면형과 그다음에 반면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조 뭐라고 나오냐면 방독 마스크의 격리식 전면형의 경우 구조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그러면 안면부,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정화통 이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결식에는 전면과 반면이 있는데 전면형에는 1한식, 2한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로 보는 것과 두 개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반면형에는 얼굴 반만 쓰는 것. 자, 그 다음에 차관 보안경. 여러분, 보안경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자외선용과 적외선용이 있다. 그 다음에 복합용, 용접용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방음용 귀마개 및 귀덮개. 이게 또 중요한데, 자, 귀마개 1종, 2종이 있죠. 나타내는 건 EP1, EP2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1종인 경우에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 2종인 경우에는 주로 고음을 차음. 귀덮개는 EM이라고 하죠. EM. 이 성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차음 성능. 중심 주파수가 500Hz다. 500Hz다. 그러면 차음치는 15dB, EP1인 경우 1종, 2종인 경우에 10dB, EM인 경우는 귀덮개는 20dB. 이렇게. 그다음에 제일 큰 것 좀 볼까요? 제일 큰 거 8000인 경우에는 20, 20, 20 이렇게 된다. 4000인 경우에는 25, 25, 35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송기 마스크. 송기 마스크는 호스 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등급은 폐력 흡인형이 있고 송풍기형도 전동 수동이 있고 일정 유량형, 디맨드형, 입력 디맨드형, 복합식도 디맨드, 압력 디맨드 이렇게 있다. 그래서 구분은 뭐 안면부, 그다음에 앞면부, 페이스 실드, 후드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방열복, 방열복은 이렇게 상의, 하의, 일체복, 장갑 두건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두건도 이렇게 차강도에 따라서 2번, 3번 고로 강판, 가열로 조가 등의 작업, 조개 등의 작업, 그 다음에 6번, 8번은 전기로 이렇게 사용 구분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품별 아까 말씀드린 내열 원단, 펠트, 면포, 앞면 렌즈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성능 기준, 요거를 뭐 쓰시오라고는 나오진 않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표지.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안전보건 표지 부착. 자, 사업 중 유의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경고, 지시, 안내, 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림이나 기호로 된 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 현장에 많이 설치하실 거예요. 자, 금지. 금지에는 출입, 보행, 차량 통행, 사용, 탑승 금지, 금연, 화기, 물체 이동. 그다음에 경고는 인화성 경고. 얘 좀 색깔이 틀리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화성 물질 경고는 중요한 경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붉은색.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이잖아요. 방사성 물질 이런 것들은 노란색이다. 그다음에 지시, 보안경 착용해라, 뭐 귀마개 착용해라, 안전한 안전모, 안전장갑 착용해라. 그다음에 녹십자 표지, 비상구, 그다음에 세안장치, 비상용 기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각각의 색깔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현장에서 써봤기 때문에. 자,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 요거는 좀 나왔어요. 쓰는 걸로. 그래서 빨간색은 금지 경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경고, 파란색은 지시, 녹색은 안내, 흰색은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그 다음에 검은색은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색도 기준은 알아두시면 좋고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